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도부 만찬. 미국은 대단하더라. 내 노래 배우도 놀랐다.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 지도부 만찬을 좀 한 건데, 예, 맥주 곁들인 만찬 건배사 또 위하여. 위하여밖에 할 말이 없죠. 간단히 취임 1년을 돌아보고 남은 4년 당정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 새 원내 지도부 구성을 축하한다. 새 지도부가 대통령실 정부와 협력을 하면서 원내를 잘 이끌어달라라고 이제 부탁의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데, 원내 지도부 20여 명 가까이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말씀은 따로 의견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이제 원내 대변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자랑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소고기, 닭갈비, 김치전, 계란찜, 케이크, 호두과자, 과일 이런 거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위하여하고, 이 지금 민생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영수회담, 방송법, 간호법, 뭐 원내 다양한 현안들, 전기, 가스요금, 전세 사기 피해 이런 것들은 지금 아무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소고기, 닭갈비 이런 거 다 세금으로 산 거 아닙니까? 너무 세금이 아까워요. 우리에게 닥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민생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그것에만 머리를 싸매고 골두에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렇게 파티나 열고 당정이 함께 변화를 이러면서 이제 건배사를 했다고 하는데, 예, 김기현 대표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렇게 건배사를 외쳤다고 하는데, 허구한 술 파티입니다 지금. 예, 이것도 뭐 라포 형성이에요. 예. 이 정당인들, 정치인들 이렇게 술 마시면서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거 자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럴 시간에 국민들을 더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세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원내대표 회동 제안, 박강원 당대표가 먼저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을 한 거예요. 당대표는 건너뛰고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합니까?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새로 선출이 됐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을 했다고 해요, 대통령실. 예,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다라면서 이제 사실상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았다고 하죠.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를 하면 대통령실에서 만날 수가 있고,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당대표를 만나는 게 순서가 아니냐라고 이제 명확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취임 1년 동안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이 없었죠. 항상 아쉬운 부분이다. 야당 대표 회동이 대화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무수석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문제다. 초창기에 원내대표, 당대표와 마포에서 소주 한잔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된 이후로 경직된 것 같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거는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위하여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술자리 하는 거. 토론을 하고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에게 말릴 것 같으니까 계속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으니까, 본인 지식이, 미천한 지식이 드러날까 봐. 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소주 한잔 하면서 무슨 얘기 하려고요. 허심탄회 남자 대 남자로서 뭐 이런 거요? 이거 언제적 정치입니까? 저는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막 술 마시면서 우애를 다지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거는 그냥 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 친구 만날 때나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 되는 거고, 여야 당대표가 만나면서 소주 한잔 해서 뭐 합니까?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무슨 토론이 됩니까? 이게 잘못된 정치 문화예요. 바뀌지가 않네요, 이게. 자, 다음 소식입니다. 돈봉투 의혹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죠. 예, 탈당을 결국에 했습니다. 윤관석 의원 방금 전 당대표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 오늘부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덧붙였죠.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 지역 국민들, 당에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사과 말씀드린다.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역시나 함께 탈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당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 사태가 결국에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법적 투정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제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신상 발언을 한 후에 탈당계를 이제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뭐 왈가왈부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일인데,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특히나 이제 특정 정치인들, 특정 진영을 공격하려는 빌미로 이렇게 검찰의 수사력을 동원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국민들 앞에서 명명백백 또 밝혀야 될 일이고, 검찰에서 또 이것을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공격 옵션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사법부의 주인, 그리고 수사기관, 어떤 사정기관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인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시다 방안에 일본 호갱 외교다. 국민이 용납을 안 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을 하는데 이 일정도 말이 많아요. 일본 측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다. 우리나라와 이제 협의가 안 된 거다. 이런 말도 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아주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 여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호갱 외교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이번에 열린 이제 한일 정상회담만큼은 뭐 8일에 열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 과오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이 잘못된 강제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좀 재검토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우리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죄해야 마땅하다라고 이제 덧붙였죠.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전면 철회, 양국 공동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길 바란다라고 촉구를 했죠. 사실 양국 공동조사도 위험해요. 이게 일본 쪽에 유리하게끔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해양투기 계획 자체가 무조건 이거는 철회가 돼야 될 거예요. 많은 태평양 국가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국가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정부에서 퍼주기 외교를 넘어서서 이제 굴욕 외교, 굴종 외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너무 지나친 친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철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생선도 못 먹습니다, 정말. 예, 해조류도 못 먹어요. 그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르게 되는 것이고 수산업자들, 어민들이 지게 될 것이죠. 그에 따른 대책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염수를 종료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강제동원 해법도 이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피해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 좀 우호적인 피해자분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이제 피해자분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마음을 열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개선에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소거를 해준다면 일본도 마음을 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었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얻은 게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언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우리에게.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독도는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여전히 전범들과 관련돼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과거의 정부 방침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전범들에게 참배를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진실된 반성이 아니다.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고요.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이제 또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정말 윤석열 정부 주장대로 우리가 양보를 엄청나게 해줬는데 그만큼 일본도 양보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전혀 지금까지 봐서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얻어내야 할 것인데 윤석열 정부 뭐 그렇게 정신 차린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추후 지켜볼 일입니다. 명확한 일정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이거 윤석열 정부 자꾸 은닉을 하려고 하는데 은닉하면 안 됩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무엇을 약속을 했는지 일본 측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을 한 건지 반대로 그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시사리포터 정치 논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시사리포터 구독 부탁드립니다.